건축가가. 궁금해. 아트 팔레트 스튜디오? 생쥐 가족의 건축 여행 리차드 노이트라의 집들을 찾아서 어느 햇살 좋은 아침 생쥐 가족은 미국 서부로 떠나는 여행길에 올랐어요. 엄마, 오늘은 진짜 유명한 집을 보러 간다면서요? 그렇단다. 오늘은 리차드 노이트라가 설계한 전설적인 집들을 탐험할 거야. 노이트라요? 모더니즘 건축가라면서요? 맞아.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의 삶을 생각한 건축까지. 자, 첫 번째 집으로 가보자. 1VDL 리서치 하우스. 햇살이 따사롭게 쏟아지는 로스앤젤레스의 은빛 호숫가. 햇살이 따사롭게 쏟아지는 로스앤젤레스의 은빛 호숫가. 생쥐 가족은 고요한 수면 옆에 자리 잡은 반짝이는 집 앞에 도착했어요. 엄마, 이 집은 유리로 된 것 같아요. 꼭 물 위에 떠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 여기가 바로 노이트라의 VDL 리서치 하우스야. 그가 직접 살면서 실험하고 연구하고 사랑했던 집이지. VDL이 무슨 뜻이에요? 후원자의 이름이야. 네덜란드의 실업가 CH 반더리가 노이트라에게 자금을 지원해서 지을 수 있었지. 그래서 노이트라는 평생 이 집을 자신의 건축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했단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눈앞에 펼쳐지는 건 마치 정글처럼 싱그러운 식물의 정원,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흘러드는 빛. 집 안에 나무가 있어요? 노이트라는 자연과 건축의 경계를 허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 집 안에도 자연이 있어야 진짜 집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이상해요. 벽이 없어요. 그건 커튼홀 구조 덕분이야. 유리로 된 외벽이 마치 커튼처럼 외부와 내부를 부드럽게 이어주지. 그래서 집 안에서도 밖의 자연을 늘 느낄 수 있어. 그런데 이 집에는 슬픈 이야기도 숨어 있어. 이 집이 불에 2번이나 탔다면서요? 그래. 1963년에 한 번, 그리고 1997년에 또 한 번. 그때마다 노이트라와 그의 아들 디오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지었단다. 특히 1966년 재건된 2차 하우스는 철골과 유리 구조가 더 정교해졌지. 모더니즘의 실험장이자 기념비가 된 셈이야. 이 집은 단순한 주택이 아니에요. 가족이 살았던 생활 공간, 설계와 연구가 이뤄졌던 스튜디오, 젊은 건축가들이 와서 함께 토론했던 건축 아틀리에. 건축가 찰스 이임스도 젊은 시절 여기서 일을 했다고 전해져. 우와, 전설들이 모인 집이네요. 해질 무렵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오렌지 빛으로 스며들고 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흔드는 순간. 엄마, 이 집은 그냥 사는 집이 아니라 자연이랑 친구가 되는 집 같아요. 그래, 노이트라의 건축은 몸과 마음이 쉬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거니까. 단지 건축이 아닌 노이트라의 철학과 삶이 고스란히 녹아든 공간. 그곳엔 빛이 흐르고 바람이 머물며 자연과 인간이 함께 호흡합니다. 생쥐 가족도 이 집을 나서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집에 살면 하루하루가 자연이랑 대화하는 것 같겠어요? 그래. 그게 바로 노이트라가 꿈꾸던 집이란다. 카우프만 데저트 하우스. 얘들아, 이번에 소개할 집은 아주 특별한 곳이야. 바로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은 보석 같은 집, 카우프만 데저트 하우스란다. 우와, 사막의 집이요? 모래바람 불면 집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대단한 거란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사막과 하나가 되려고 만든 작품이지. 지붕이 되게 낮고 창문이 길게 쭉 연결돼 있어요. 풍경이 집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집, 인간의 삶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늘 꿈꿨어. 노이트라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활동하며 현대 건축의 거장이 되었지. 그의 작품 대부분은 이렇게 풍경과 건축의 경계를 허물고자 했단다. 그런데 카우프만은 누구예요? 좋은 질문이야. 이 집의 주인은 바로 에드거 카우프이라는 백화점 왕이었어. 이전에 우리가 봤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낙수장을 의뢰했던 바로 그 사람이란다. 낙수장 주인 아저씨가 또 다른 꿈의 집을 지은 거예요?
맞아. 낙수장이 숲속의 물 위라면 이 집은 햇살 가득한 사막 위의 건축물이야. 둘 다 풍경이랑 하나가 된 것처럼 보여요. 노이트라는 이 집을 통해 사막이라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차분한 안식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지. 수평적인 지붕, 연속된 유리창, 내부와 외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공간이 그 증거야. 그런데 이 집엔 재미있는 속설도 있어. 한때 이 집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몰래 만나는 은밀한 사랑의 장소였다는 이야기도 있었지. 정말요? 누가요? 누구? 특히 1950에서 60년대 팜스프링스가 할리우드 유명인들의 휴양지로 인기를 끌면서 이 집은 비밀스러운 파티와 은밀한 만남의 장소로 쓰였다는 속설이 퍼졌어. 그런 파티가 있었구나. 영화 같아요. 그리고 한동안 이 집은 버려진 적도 있었단다. 1970에서 80년대엔 방치되면서 유리창이 깨지고 사막의 모래가 안으로 들어오기도 했지. 에? 이렇게 멋진 집이요? 그런데 1990년대에 역사적인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복원되어 20세기 최고의 주택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 재밌는 건 복원할 때 모든 사진 자료를 활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패션 사진작가 슬림 에런스의 사진이 특히 도움이 많이 됐어. 그가 찍은 이 집의 사진은 지금도 디자인 잡지에 자주 등장하지. 그럼 이 집은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개인 소유지만 가끔 경매에 나오기도 해. 2008년엔 거의 2천만 달러에 가까운 가격에 팔릴 뻔했지. 부자들만 살 수 있는 집이네요. 그런데 이 집을 보면 꼭 부의 상징이라기보단 고요한 명상 공간 같은 느낌이 들지 않니? 사막의 적막함과 햇살이 만든 고요한 시간. 그러고 보니 해질 무렵에 앉아서 창밖을 보면 진짜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래, 이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풍경 속에 스며드는 조용한 감정, 명상 같은 공간이야. 살고 싶다. 따뜻한 햇살이 쫙 들어오고 창문 밖으로 선인장이 보여요. 사실 이 집이 지금도 현대 미니멀리즘과 자연주의 건축의 교과서처럼 여겨지고 있어. 많은 젊은 건축가들이 이 집에서 영감을 얻고 있단다. 러브 헬스 하우스 러벨 헬스 하우스 1929 로스앤젤레스. 얘들아, 이번에는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 오늘 우리가 볼 건 1929년에 지어진 러브하우스야. 러브하우스요? 이름부터 너무 로맨틱해요. 혹시 사랑하는 연인을 위한 집인가요? 하하, 이름 때문에 종종 그러 노예를 받긴 해. 하지만 진짜 이름은 러브힐스 하우스, 즉 러브시의 건강주택이야. 건강주택이요? 그럼 병원 같은 거예요? 병원은 아니고 건강한 삶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집을 의뢰한 사람은 필립 러브라는 의사였는데 자연요법과 건강한 식단, 햇빛, 공기를 중시하던 사람이었어. 요즘으로 치면 약간 웰빙 마니아? 정확해. 당시로선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었지. 러브 박사는 신문에 건강 칼럼도 썼고 몸과 마음의 치유는 집에서 시작된다고 믿었대. 그래서 노이트라에게 건강한 집을 지어달라고 한 거예요? 맞아. 그리고 이 집은 노이트라의 미국 데뷔작이기도 해. 건축계의 강렬한 데뷔 무대였던 셈이지. 이 집의 구조는 정말 독특해. 철골 구조와 커튼홀을 사용한 미국 최초의 진정한 모더니즘 주택으로 평가받거든. 그런데 1929년이면 거의 100년 전 아닌가요? 그때 이렇게 유리창이 넓은 집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주택이 나무로 짓던 시절이었지. 그래서 이 집은 충격적이었어. 사람들은 공장 같아 너무 차가워 보여 하면서 낯설어했지. 지금 보니까 완전 세련되고 깔끔한데요? 게다가 이 집은 건축 자체가 건강을 실천하도록 설계되었어. 남향 창문으로 햇빛이 가득 들어오고 천장이 높고 통풍이 잘 되며 야외 운동 공간까지 있어. 우와,
마치 헬스장 플러스 요가룸 플러스 햇살 좋은 아파트가 합쳐진 느낌이에요. 맞아.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이 집의 설계 도면은 실제로 노이트라가 손으로 그린 게 아니라 부인이 그려줬다고 전해져. 진짜요? 부인이 건축가였어요? 아니, 전문 건축가는 아니었지만 당시 노이트라가 너무 바빠서 부인이 밤마다 설계 도면을 베껴주는 걸 도와줬대. 그래서 농담처럼 이 집은 부부 합작품이라고도 불려. 멋지다. 가족이 함께 만든 작품이었네요. 그뿐만이 아니야. 이 집은 할리우드 영화에도 자주 등장해. 특히 1997년 영화 LA 컨피덴셜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등장하거든. 와, 영화 속에도 나오는 집이라니. 유명세가 있네요. 하지만 한때는 이 집도 방치된 적이 있었단다. 너무 현대적인 외관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했지. 진짜? 이렇게 멋진 집을요? 응.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 집의 진가가 알려졌고 지금은 미국 건축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모더니즘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어. 또 하나, 이 집의 위치는 로스앤젤레스의 언덕 위인데 실제로 방문해 보면 집안에서 도시와 자연이 한눈에 펼쳐지는 풍경이 정말 장관이야. 이야, 상상만 해도 멋져요. 산책하고 운동하고 햇살 받으면서 책 읽고. 맞아. 그래서 러브하우스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제안이기도 해. 그 당시 누군가는 이건 미래의 집이라고 했대. 지금 봐도 충분히 미래 같아요. 뭔가 되게 건강해질 것 같고요. 노이트라는 이 집 덕분에 미국 건축계에서 이름을 알리게 됐고 이후에 카우프만 데저트 하우스 같은 걸작도 이어질 수 있었지. 건축으로 사람을 치유하려 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 러브힐스 하우스는 단지 집이 아니라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이었단다. 체이 하우스. 여긴 앞서 봤던 집들보다 조금 더 작고 조용한 느낌이에요. 맞아. 이번에 볼 집은 1956년에 설계한 체이 하우스란다. 아주 특별한 의뢰인을 위한 집이지. 체이? 누구예요? 이름이 독특해요. 마가렛 데버로 체이라는 문학 평론가이자 시인이었어. 감성적인 사람이었지. 그만큼 이 집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시처럼 지어진 공간이야.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유리창 밖에 나무 그림자도 예뻐요. 노이트라는 마가렛의 성격과 삶의 방식을 아주 세심하게 관찰했어. 그 결과 이 집은 외부 세계와 조화롭게 연결되면서도 혼자만의 사색을 깊이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 진짜 아니 다 보여요. 벽 대신 거에 다 유리예요. 유리벽은 단지 투명한 재료가 아니라 자연과 대화하는 창문이라고 생각했거든. 이 집에서는 나무, 하늘, 구름, 석양이 벽이자 장식이자 친구야. 와,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서 책 읽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실제로 마가렛은 여기서 시를 쓰고 손님들과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고 매일 해질 무렵이면 석양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다고 해. 그래서 이 집은 한때 석양이 가장 아름다운 집이라는 별명이 있었지. 노을을 보면서 시를 쓰는 집. 진짜 멋있어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이 집은 애초부터 평생 혼자 살 마가렛을 위한 단독 주택으로 지어진 거야. 결혼이나 가족이 아닌 혼자의 삶, 내면의 대화를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당시로선 아주 독특했지. 혼자를 위한 집이라니 뭔가 영화 속 주인공 같아요. 노이트라는 마가렛에게 이렇게 말했대. 당신의 글처럼 이 집도 조용하고 진실하게 존재하길 바랍니다. 라고. 얼마나 시적인 건축가야. 우와, 건축가가 그렇게 말하다니. 둘이 좀 특별한 관계였던 건 아니에요? 실제로 노이트라는 마가렛과의 작업을 매우 아름다운 정신적 경험이라고 회고했어. 둘 사이에 로맨틱한 감정이 있었던 건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감성적 공감은 아주 컸던 것 같아.
이 집 안에 있으면 바깥 소리가 다 들릴 것 같아요. 바람 소리, 새 소리, 나무 흔들리는 소리까지. 맞아. 실제로 집의 구조도 바람이 잘 통하고 소리가 은은하게 스며들도록 설계되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가구 하나, 벽 하나도 과하지 않고 모두 미니멀하면서도 따뜻해. 이런 집은 진짜 마음이 평화로워질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집은 지금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어. 2010년대 초 땅값이 오르면서 철거될 뻔한 거지.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요? 다행히도 노이트라의 팬들과 보존운동가들이 나서서 이 집을 보호했어. 지금도 현존하는 가장 시적인 현대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잘 됐네요. 이런 집은 진짜 보물이에요. 체이 하우스는 크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건축이 한 사람의 내면에 얼마나 깊이 닿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야. 노이트라의 철학은 언제나 같아. 집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 이 집에 살면 진짜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그냥 집이 아니라 나만의 작은 우주 같은 느낌이에요. 오 무어 하우스. 이 집은 노이트라의 대표작 중 하나인 무어 하우스야. 1952년에 지어진 이 집은 도시 속에 있으면서도 마치 숲속에 자리 잡은 듯한 평온함을 갖고 있지. 정말 나무 사이에 숨은 집 같아요. 잎사귀 그림자가 집벽에 그대로 드리워져 있어요. 노이트라는 실내와 실외의 경계를 허무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 그래서 이 지붕 거실의 문을 열면 곧바로 정원이 이어지고 그 정원은 다시 숲처럼 느껴지도록 설계되었단다. 근데 유리창도 많은데 밖에서 안이 다 보이지는 않게 돼 있어요. 좋은 눈썰미다.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자연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이트라는 다양한 식재와 L자형 가벽, 조경을 아주 정교하게 배치했어. 정원이 집을 감싸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집을 보면 마치 자연이 집 안으로 스며들고 집이 자연 속에 녹아든 느낌이 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 속의 포옹이라는 별명도 붙였지. 그런데 무어 하우스는 누가 살던 집이에요?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던 폴 무어와 그의 아내 조지아 무어 부부가 살았어. 둘 다 예술을 사랑했기 때문에 노이트라에게 자연과 감성이 흐르는 집을 의뢰했지. 예술가들이 살던 집이라 그런지 분위기가 참 고요하고 집중되는 느낌이에요. 노이트라는 이 집을 설계하면서 사운드의 울림까지 고려했단다. 폴 무어가 연주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천장의 높이, 벽의 반사각, 유리의 두께까지도 다 계산했지. 진짜 음악을 위한 집이네요. 맞아. 그러다 보니 이 집은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하나의 악기처럼 울리는 건축물이야. 노이트라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다니. 건축가가 거의 작곡가 같네요. 건축과 음악은 둘 다 리듬, 공간감, 여백이 중요하니까. 노이트라는 집은 사람이 사는 악기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어. 와, 그런 말 진짜 멋있어요.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 무어 하우스는 1960년대 후반에 한동안 사라질 뻔한 위기를 맞았어. 왜요? 무어 부부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새로 들어온 소유주가 집을 헐고 새 건물을 짓겠다고 한 거야.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건축 보존 단체들이 나서서 노이트라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며 청원 운동을 벌였지. 다행이다.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보존 결정이 내려졌고 지금은 노이트라 건축의 정수로 꼽히며 건축학과 학생들의 현장 학습 장소로도 자주 이용돼. 그는 언제나 건축은 사람의 감정에 응답하는 존재여야 한다고 믿었거든. 저는 이런 집에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아요. 노이트라는 그걸 노렸지. 자연광, 바람, 나무, 새소리, 물소리 이런 것들이 매일 우리를 감싸주는 집. 그게 바로 그가 말한 살아있는 건축이란다. 무어 하우스는 그냥 집이 아니라 자연을 닮은 사람의 집이네요. 그래, 무어 하우스는 우리에게 말해줘. 건축은 벽이 아니라 삶의 흐름이다라고. 해가 질 무렵
생쥐 가족은 언덕 위에 앉아 오늘 여행을 되돌아보았어요. 엄마, 노이트라의 집은 다 조용하고 편안했어요. 그건 그가 사람을 위한 건축을 했기 때문이야. 노이트라는 인간 중심적 건축, 건강한 삶, 자연과의 조화를 생각한 건축가였단다. 저도 나중에 나무랑 바람이랑 친구 되는 집을 짓고 싶어요.